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수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 저희 오늘 설명회 3명인데 좀 되게 이제 꽉꽉 이렇게 차 계셔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되게 브로셔 그 봉투 안에 되게 많은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제 브로셔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는지를 좀 적어봤는데 좀 적다 보니까 좀 글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하나 보다 정도로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안내 받으셨겠지만 이제 오늘 그 설명의 주된 타겟은 약대 그리고 연고대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먼저는 올해 주요 이슈 빠르게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 합격생 사례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올해 남은 기간 수업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자면은 오늘 타겟 대학에서는 세 꼭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올해 입시 자체가 이제 의대나 확대가 됐기 때문에 고수요들 중에서 살짝 이제 논술로도 추가된 학교들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대 논술이 올해부터 다시 부활했다. 마지막으로는 모르겠어요.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수능 최저에서 그 논술 전형 지원을 할 때 사과탐도 그냥 풀어주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입시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뿌려서 작성을 하는 논술의 기란에 다 정리돼 있거든요. 요거를 따로 뽑아가지고 보여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최저도 있고 그다음에 논술에서 내신이 반영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반영될 때 환산은 어떻게 되는지, 뭐 선발학과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학교에서 작년 합격생들의 데이터를 발표를 해준 데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최저를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위에 연대는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고대는 올해 부활했는데 작년 전형 계획도 그렇게 써 있었고 올해도 4합8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4합8이면 사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한성서, 뭐 중경, 정도랑 그 최저를 비교했을 때 성대가 이제 3합6으로 그나마 높은 편이거든요. 세 과목 반영하는 거라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 4합8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래는 이제 약대를 제가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중대 약대가 4합5로 제일 높고요. 근데 중대 약대는 사실 중대 의대랑 최저가 사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약대는 과탐 두 개를 반영할 때 잘 본 거 하나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의대는 둘 대 평균 내 가지고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로 취급받고 싶으면 1, 2를 맞아야 되는 거죠. 의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약대가 조금 더 약화됐다. 그치만 아래에 쭉 쓱 보시면 확실히 4합5가 세긴 세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대는 4합6, 그다음에 경희대, 동국대, 숙대는 3합4, 카대, 성대, 고대, 세종, 아주대는 3합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보다 최저가 높아졌고 의대보다 중간에 있고 뭐 당연히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색칠해 둔 것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사과탐에 풀어준 학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색칠해 둔 노란색 색칠해 둔 것들이 사과 사탐도 그 최저 반영할 때 가능한 곳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글씨가 작죠? 이건 이제 그 요것도 사실은 논술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띄워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여기가 이제 의대 정원들 제가 체크해 본 건데 사실 오늘 그 주제 타겟이 의대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신경 쓸 만한 부분은 가천대 의대가 올해 새로 들어왔다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가천대 모준용항에 보면 의대 시험을 어떻게 내겠다고 써 있냐면 일단 수리 논술만 본다고 써 있고요. 시험 문제는 10개인가 9개라고 적혀 있거든요. 9문항, 10문항 이렇게. 그 시험 시간은 80분이래요. 그럼 다른 논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하면은 문제가 일단 엄청 많은 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가천대의 자연 계열 있죠. 자연 계열이 국어 6개, 수학 9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논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유 드리면 내신인데 서술을 해야 되는 단답형 문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연이 원래 그랬었는데 올해 추가되는 의예는 이제 시험 시간은 80분인데 9개를 본다고 써 있는 걸 보니 아직 모의 논술 같은 걸 구체적으로 실시한 건 아니지만 공개한 건 없지만 뭔가 느낌이 다들 느낌은 이제 기존 논술보다는 좀 쉬우려나 정도로 좀 인식되는 상황인 것 같고 실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올해 가천대 의회가 터지겠구나 뭐 정도의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약대, 네, 약대는 이렇게 쫙 있고요. 보시면은 중대가 가장 덩어리가 크네요. 26명이고 혹시 부산 네 부산은 이제 지역 전형으로만 뽑아가지고 약간 좀 관심 바뀐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래 여기서 이제 작년 입시들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아주대랑 숙대가 추가됐다는 거 뭐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각 학교별로 좀 실제 문제가 좀 어떤지 아니면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은 문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시험 시간이 짧은 데 있고 좀 넉넉한 데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학생이 있나요? 아, 이거는요. 이제 올 이번에 그 6평 봤잖아요. 6평 30번 문제를 제가 좀 써봤거든요. 아니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수업 준비를 한다든지 진행을 할 때 사실 애들은 당연히 수능이 메인이고 논술은 더 가져가는 개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공부가 이제 수능이 메인이니까 그 뭐랄까요? 그 제가 수업하는 그런 논술 수업과 평소 하는 것의 괴리가 너무 커버리면 사실 뭔가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저게 뭐야 약간 좀 별로 안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엄청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수능하고 엄청나게 또 동떨어진 것도 아니라서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려고 봤는데 일단 요 문제를 보고서 저의 기분은 이거 논술 문제처럼 생겼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도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애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수능 입장에서는 이거를 던지는 문제인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뭐 그냥 푸는 건지 어떻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문제 설명을 드릴 건 아닌데 실제로 이게 뭐 포장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논술에 나온다고 하면은 제 기분은 약간 증명을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학교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할 것 같은데 정도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입장에서는 예를 봤을 때 떠오르는 문제들이 있는 정도였거든요.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제 기분은 그렇게까지 이제 요즘에 수능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변화의 흐름이 이제 뭔가 그렇게 좀 안 이질적이고 살짝 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일까? 뭐 정도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논술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를 이제 학생 입장에서 약간 시험 볼 때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쭉 공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뭐랄까요? 아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사실 논술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뭐 그래 열심히 해야지 뭐 할 줄 알아야지 약간 이런 식이고 그래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재밌다 이런 정도의 인상을 받으면 약간 논술 공부도 좀 맞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일 익숙한 문제지 않았나 뭐 정도로 살짝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학교별 말씀드릴 때는 이제 제 입장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애들 입장에서 이런 학교들 스타일은 좀 어려워할 것 같고 이런 건 좀 익숙해할 것 같고 쉬워할 것 같고 이런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타겟 학교를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맨 위에 있는 가톨릭대라든지 연세대 시험이 약간 논술 준비가 처음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 시험들을 처음에 그냥 준비 하나도 없이 딱 보면 어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은 걸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많이 들 것 같고요. 반대로 맨 아래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이런 인상이지 않을까 그런 기분으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난이도도 조금 아래로 갈수록 내려오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뭐 이제 여기 중에 몇 개 뽑아가지고 후 뒤에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경희대 의치한약 이제 시험 약대 시험이 의치한하고 똑같거든요 시험지가. 그러면 사실 아래 부분에 있다고 하면은 경희대가 의치한이 같이 있는데 쉽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좀 볼게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위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대가 이제 고대가 올해 새로 추가된 것처럼 연대도 이제 아주 큰 변화가 있죠. 과학 논술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젠가 그제 모의 논술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 자녀들 중에서 혹시 이제 모의 논술 답안지를 제출을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문제를 좀 보고 올해 어떻게 변화할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최근에 비슷했던 스타일이랄까요? 21년도부터 24년도 정도가 이제 비슷한 배치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숫자가 많죠. 일단 아무튼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크게 대문항이 하나 둘, 번호가 이상한데요? 대문제가 죄송해요. 주문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대문제가 4개 나옵니다. 대문제가 4개. 소문항이 한두 개씩 보통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구조가 일단 1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이거 쉽다. 그러니까는 바꿔 말하면 분명히 연대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해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게 연대 이거 나와도 되는 거야? 약간 뭐 그런 문제가 심심찮게 한 문제 정도는 껴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소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개 정도. 소문제가 있는 경우에 1번 소문제를 줄 때 2번을 풀기 위한 약간 뭐랄까요, 좀 길 주는 느낌, 아니면 2번에 이거 물어볼 건데 1번 이거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식의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과학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바뀔까? 학교 입장에서도 그 모의논술 우리가 진행합니다라고 공지글을 올릴 때도 거기에도요, 올해부터는 과학논술이 사라지면서 변경이 될 건데 그 변화를 우리가 보여주려고 지금 치는 거다라고 멘트가 쳐져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올해 구조인데요. 일단 앞에보다 뭐가 좀 숫자가 많아졌죠. 네. 논술 시험인데 일단 단답형 4개와 서술형 2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논술에서의 단답형은 사실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논술에 단답형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2개, 이렇게 6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과거에는 150분을 치는데 수학이랑 과학 시험지를 같이 주면서 이제 알아서 시간 분배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 그 시험 점수 배분을 봤을 때는 수학이 한 90분쯤 주면 좋을 듯,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수학 90분으로 딱 제한을 줬고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문항수는 늘었는데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호흡이 짧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네. 그래서 문항수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의 길이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들이 뎁스가 깊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런 형식으로 살짝 바뀌었고, 네, 그래서 묻는 주제가 많아졌다.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거기서 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앞에서는 문제가 좀 더 작고 문항당 할당된 시간이 기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호흡이 짧아지니까 그런 내용을 못 물어보다 보니 뭐 그런 건지, 내용을 쭉 봤을 때 올해 모의들을 쭉 봤을 때 뭔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거 한번 해보면서 다음 거를 해보자, 그 힌트를 주는 흐름이랄까요? 그런 느낌은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걸 보고서 올해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지까지 뭐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지금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이제 저번 주말 당장 어제 그제죠. 그때 수업할 때 이제 애들한테 소개해 주면서 뭐 이제 한 문제 정도 풀어보긴 했는데, 뭔가 이제 물론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할 말이겠지만요. 제가 요걸 보고서 이제 해석해봤던 것들은 배점 중간에 제가 적어놨는데 색칠, 네, 뭐 색은 좀 티가 안 나네요. 보시면은 이게 앞에 4개가 단답형인데 10, 10, 5, 5, 5, 5. 10, 10, 10, 10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100점짜리 시험인데 앞에가 지금 40점이고요. 뒤에 서술형이 15, 15, 10, 20, 30,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의 배점이 확실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점 구조는 이런 게 유지되진 않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단답형은 최대한 빨리 푸는 느낌으로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 흐름이 안 보이면 좀 더 제 생각을 가다듬어 봐야겠지만, 엊그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한 5분 보고 각 안 나오면 버려라.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냐면 배점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가 큽니다. 아무튼 뭐 그런 상황. 네, 그래서 좀 다른 학교와는 좀 차이점이 많이 생겼다 뭐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이렇게 변화가 좀 크게 있고요. 다음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작년에 내년 입시에 대한 모의논술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또 실시하는 모의논술도 같이 보고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봤던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네, 출제 단원이 미미미미미 기확, 네,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미적이 엄청 많이 나올 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시험 범위에 미기확이 다 있으니까 다 준비해라, 이런 정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요, 시험 범위에 미기확이 있는데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연대 같은 경우는 작년은 미기확이 다 나왔는데 그 작년에는 미적밖에 안 나오고 막, 그거는 사실 교수님들 마음대로 내고 있거든요. 이게 출제 단원에 대한 경향성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시험 시간이 80분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2시간 정도가 좀 많아요. 비중을 봤을 때. 근데 사실 뭐 100분이나 80분이나 뭐 120분 큰 차이 없지 않나? 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험 보는 입장이 되면은 어쨌거나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 압박이 크거든요. 결국 보러 가면 새로운 문제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제 느낌으로는 문제도 그렇지만은 시간을 같이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저의 감상은 약간 적당히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뭐 어려운 거 그냥 하지 말자. 약간 이런 타입이면은 또 약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적 문제를 봤을 때는 저의 생각은 80분 안에 이거를 적당한 그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시험을 보려면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다. 좀 실력이 필요하겠다 정도로 생각해봤고 확통기한은 다행히 아주 다행히 고려대라고 막 엄청 어렵게 내지 않으셨고 다행히 뭐 적당하게 냈다. 근데 여기서 적당하다는 건 쉽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내신으로 할 때 좀 열심히 했었다. 그리고 논술로도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일정 시간을 좀 준비를 했었어야 좀 풀 수 있겠지 정도의 좀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성대입니다. 성대는 저의 애들이 봤을 때 기분이 이럴 것 같아요. 약간 시험 범위가 수런투라면서요. 약간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만 듣고 학교들을 보다 보면 미적인 학교 쓰고 싶을 거고 아니면 좋은 학교 중에 성대가 딱 수원투로 껴있으니까 오 하면서 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문제를 한번 보면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학교 입장에서도 시험 범위가 줄면은 변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기분으로 보면 될 것 같냐면은 시험 범위는 분명히 수원투인데 이게 애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비슷한 내용을 물어보긴 하는데 그냥 함수가 수원투에 나오는 함수일 뿐. 약간 그런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를 뭐랄까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생들 입장에서 수능에서 많이 하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율 관계를 외운다든지 뭐 근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스킬들이 안 통하는 것들을 이제 내는 거죠. 사실 수원투, 수투에 다항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로부터 속도를 빨리빨리 낼 수 있는 면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통하는 것들을 주로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안 가져왔고요. 문제를 봤을 때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되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보고 싶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없고 이제 문자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성대에서 요즘에 학교별로 이제 입학 설명회를 엄청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대 입학 설명회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딱딱한 내용은 맞지만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관심이 가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뭐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중간에 보고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혹시 스펀지 그 옛날에 하던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논술 시작이 네모다 해가지고 저도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할까 생각해봤는데 반의 반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대에서 이제 말하기를 전체 100% 지원을 했을 때 결국 보러 가는 사람은 절반이고 뭐안 보러 가는 사람은 이게 실질 경쟁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 경쟁률은 그 최초 경쟁률의 4분의 1 정도 된다 뭐 그런. 네. 근데 이거는요. 이 보고서 또 딴 학교도 추이를 한번 그 뭐죠? 그 저희 자료에 뒤에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실질과 원래 경쟁률의 차이가 대부분 이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의대나 약대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의대학도 확실히 최저 충족률이 훨씬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공대보다는. 근데 공대 정도는 이렇다. 네. 다음은 고대 세종약대인데요. 여기가 아까 제가 학교 네 줄로 분류했을 때 약간 위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학교가 수도권에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고대학대는 고대 세종약대는 그렇게까지 막 뭐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여기가 논술 문제로 보면 약간 까다로운 것들이 꽤 많고 양이 되게 많아요. 대문제가 4개인데 소문제가 4개씩 있어요. 그럼 16개인 거잖아요. 물론 짧죠. 물론 짧은데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근데 이제 애들의 감상은 아마 제 생각에는 확통 기하가 센데요? 약간 이런 인상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럼 학교 확통 기하를 엄청 잘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제가 또 포장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발표한 학교 컷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발표해준 컷이거든요. 지금 학교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24년도가 지금 필요한 거는 24년 아직 안 올라왔고요. 23년도는 60.3이 컷이고요. 22년도는 재작년이죠. 62.7이 컷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보통 학교에 비해서. 근데 문제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왠지 이제 미적은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미적이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거든요. 미적 다 맞고 그 확통 기하에서
좀 적당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좀 건져야 되는. 그걸 건지려면 또 이제 엄청 쉬운 건 아니고 좀 적당히 어려우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되는 뭐 그런 네 그렇습니다. 고대 세종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 겁먹을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컷을 보니까 낮은 거 보니까는 이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경쟁률이 네 550. 아 근데 여기는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써주는데 최저가 있으면 실질 경쟁률을 적어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얼마가 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엄청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안 쓴 것 같은데 중대 약대가 재작년인가 기사가 아마 떴을 거예요. 너무너무 높다고. 근데 실제 경쟁률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자리였습니다. 아 진짜예요. 이거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대는 아무튼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한번 써봐야지 하고 쓰는 친구들은 많은 것 같은데 최저가 또 높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좀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대입니다. 중대를 애들이 봤을 때의 기분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약간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문제가 대충 소문제 끊으면 9개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9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아마 2시간일 거예요. 2시간 정도. 그러면 이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문제 그 주의할 점은 문제가 생긴 게 조금 더럽습니다. 혹시 최근에 중대 모의를 봤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자녀들 중에서 중대 모의 치고 와서 쉬운데? 라고 했다면 모의는 기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고 구조도 다 똑같은데 숫자가 엄청 편해졌고요. 편하다는 건 예를 들어 모의 논술에는 뭐 1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시험은 루트 뭐 이상한 숫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별 차이 없겠지라고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시험 보는 마음에서는 숫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숫자가 되게 이상하고 좀 아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확통 기하도 시험 범위에 있는데 1번에서는 확통이 항상 나오고 매년 거의 10년 동안 나오고 있는데 1번의 확통은 엄청 쉽습니다. 쉽다는 게 막 뭐랄까요 쓰지도 않고 푼다는 건 아닌데 약간 그냥 확통 문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풀고 저것도 계산 열심히 뛰는 약간 그런 형식의 1번 확통 문제고 기하는 작년부터 추가가 됐는데요. 기하는 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비유하자면 수능에 나오는 쉬운 4점 정도. 그래가지고 애들한테도 물론 제가 이제 논술 수업이니까 논술에서 수업을 하지만은 너네 만약에 기하를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수능 뒤에 있는 거 그 문제를 같이 봤잖아요. 그거 그렇게 결이 안 다르니까 뒤에 기하 붙어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지 않겠어?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컷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것도 작년 게 아니고 재작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네. 네. 그다음 경희대 약대. 경희대 약대는 아까 이제 왜 학교가 좋아 보이는데 왜 아래 있지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경희대 약대는 애들이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군요라는 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컷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거 작년 컷이고 이거는 재작년 컷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컷, 이게 바로 그 작년 컷. 네, 네, 99.7이면 사실 그냥 뭐 그냥 아마 떨어진 친구들도 기분은 다 맞은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잘 본 것 같다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 약대 친구들도 똑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정도 차이면 엄청 근소한 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가 그 21년도 그러니까 그 코로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까다로운 게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 하나 두 개 정도는 이거는 그 수업할 때 좀 길게 시간을 잡고 잘 설명해 줘야겠는데 이런 정도의 깊이였는데 갈수록 조금 힘을 뺐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자연도 엄청 작년에 쉬웠거든요. 뭔가 작년은 경희대 입장에서는 좀 힘을 빼는 그런 해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약대나 그쪽 안에서는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시험 문제 수준 같은 경우에 너무 높게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컷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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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강하고서 합격했던 친구들 쭉 적어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 수업을 오래 들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파이널 수강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랄까 제 기분에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도움이 됐겠지 좀 이제 적당히 오랜 기간 수강을 하고 저랑도 좀 이야기를 하고 누군지 아는 친구 있잖아요. 제가 기억해서 누군지 아는 친구 그 정도의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은 한 반에서 비율을 봤을 때 대충 10명 중에 4명은 합격했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케이스별로 좀 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건 일단은 논술의 뒷부분에 합격수기 선생님별로 있어요. 그거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개인별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더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기간들 반 운영은 어떻게 할지 좀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저희 또 그 유인물 중에서 전체 시간표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반 정원을 15명으로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일단 약간 제 욕심이기도 한데 뭔가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든 애들이 좀 뭐랄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15명으로 걸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각 학생들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수업 중간중간에 매번 이제 첨삭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직접 해주려고 15명 제한 걸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나중에 특히 대학 이제 학과 쓰고 이런 거 할 때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뭔가 제 입장에서는 애들 시험지 한번 보고요. 어떻게 풀었는지 흐름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수학 입장에서는 뭔가 이 친구가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논술 수업을 들어보고서 문제가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재미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면 저는 이 시험은 맞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약간 이제 학교 같은 거 설정할 때 이런 학교들을 한번 써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교들이 비유 드리면 논술의 색채가 조금은 그래도 짙은 학교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요 친구는 이제 이런 거죠. 막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좀 몇 번 경험을 하니까 논술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그 구조를 그래도 파악할 수 있는 친구, 이런 형식의 시험이군, 연습이 되는 친구, 훈련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 약간 서강대나 이대 정도. 특히 여학생들은 이대는 논술 준비를 하면은 확실히 안 한 친구보다 확실히 강점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 이제 해보니까 괴로운데 그래도 할 만은 하다라고 하면 이제 중대, 경희대, 건대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렇게 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모의논술 친 그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뭐 그냥 똑같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닐까요? 네. 서술은 한다 뭐 이런 정도 차이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줄 때 뭔가 이제 피하자 이런 전략도 있을 텐데 뭐 학생의 성향이 문제가 덩어리가 커지거나 소문항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덩어리가 크게 딱 하나 딱 물어보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혼자서 깊게 이렇게 스스로 이해했다가 그 다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카대는 피하자고 할 것 같아요. 카대가 시험 생긴 게 소문항이 없고 되게 큰 덩어리 하나 딱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계산량이 좀 많으면 뭐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이러저런 이유에서 계산이 많으면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학교는 피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 학교는 이런 스타일이야. 뭐 말도 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학과 설정할 때 당연히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한 8월 중말 정도부터 이제 상담을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도 이런 것도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사실 당연한 고민이긴 한데 토요일에 원서를 쓴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서강대가 마음에 들어 쓰자 이게 아니고 원서가 이제 하루에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조합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친구들은 여기로 갈 것 같고 저런 친구 이렇게 가면은 뭐 잘하는 친구 여기로 몰리니까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할 거고요. 근데 아쉽게도 고대가 엄청 큰 덩어리인데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11월 12일에 발표한다고 써 있거든요. 설마 그럴까 저도 그런 마음이긴 한데 근데 보통 이런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좀 나중에 하겠다. 근데 보통 원서 쓰기 전에는 해주던데 제가 기억나는 진짜로 나중에 해주는 학교는 광운대가 그랬습니다. 물론 광운대는 크게 막 지금은 막 관심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학교도 있긴 있다. 네, 진짜로 나중에 발표하는 데가 있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대체 어디로 들어올까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숙대도 약대가 생겼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건대 자연이 아래 있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구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기과를 쓰고 싶으면 내가 건대를 좀 자신 있어야 건대를 쓰자고 할 것 같고 조금 건대를 어떻게든 가고 싶은데 과는 괜찮다. 그럼 이제 좀 과를 낮추자고 할 것 같고요. 아니 나는 자유전공 쓸 건데요. 그럼 그냥 쓰는 거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건대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 학과별 그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설명회 오기 전에 보고 오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그 순서가 엄청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뭐 생명과학 특성 이렇게 성격이 짙은 것들은 보통 아래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작년은 기억나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과학 특성화가 거기는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좀 볼만한 것 같은데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17일엔 성대 뭐 가톨릭들 이렇게 인기 있는 대학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막 섞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이제 논술의 길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지금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뒤로 연사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건 네. 학과 대충 보시면 되게 랜덤으로 섞여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되게 이상해졌습니다. 네. 근데 성대가 항상 말하는 건 우리는 애들 수준으로 그 학교 시험을 가르는 게 아니고 그 수용하는 인원 보고 가른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건가 싶은 올해는 더 그런 추이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수업할 때는 네. 그 앞에 이제 12주 정도 7월부터 9월은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뒤에 10월에 수능이 가까워졌지만 10월 4주는 야 그래도 수능에 가까워졌지만 논술 공부를 더 집중하게 하고 싶으면 수업을 하자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군별로 묶어서 문제풀이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 예 그래서 이제 7월 9월과 10월의 수업의 분위기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수업을 할 때는 당연히 막 그냥 문제 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도 많이 해주고 시험도 보고 이런 형식인데 뒤에 이제 10월 됐을 때는 물론 제 수업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양을 줄이고 실제 시험처럼 보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추석이나 10월 달에는 이제 학교가 시험이 가까워졌으니 그쯤 가면은 파이널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 뭐 정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 반 구성은 M반, Y반, S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자고요. 대충 학교는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S반이다라고 하면은 한성서부터 중경이 건 정도가 이제 커버되는 난이도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Y반이면 약부터 연고 한성서, M반은 의대, 약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주된 난이도는 앞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건 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효율적으로 준비가 되지 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표인데 시간표가 지금 이렇게 색칠된 것들이 시간표인데요. 지금 일요일 오전에 M반 있고 중간에 Y반 있고 저녁에 S반 있고 뭐 금요일에 이게 쭉 있는데 요 반이랑 요 감은 지금 마감이 돼가지고 그렇고요. 나머지 반들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계 학립에도 수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 진행을 할 때 애들이 뭔가 저 논술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만 오면은 최대한 열심히 수업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